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할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에 언론정보학과 19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윤신영입니다. 네, 좀 낯이 익어요. 저희 스쿨리포터로도 활동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우선 경희대학교에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네, 저는 농어촌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고른기에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이 전형은 모집 단위만 다를 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습니다. 내신, 생활기록부 활동,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면접이 평가 대상입니다. 예. 특히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시문 면접과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인적성 면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 고등학교 3년간 내신은 1.8이었고 농어촌 전형이 제 생활기록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활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소서 면접 기반이 되는 학생부는 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요? 네, 저는 진로가 뚜렷했기 때문에 네.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선호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방송부 활동, 보고서 활동, 스쿨리포터 활동입니다. 먼저 보고서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방송과 언론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곤 하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 대해 심층적인 탐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문화 교과 과정 중 하나인 면접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기사 댓글이 독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면접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활동이었습니다. 네. 방송부 활동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방송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3년간 방송부장과 PD 역할을 맡아서 모든 행사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또한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학기별 뉴스, 주제곡을 정하여 시나리오를 창작한 뮤직 에피소드 3편, 또 남다른 사람들의 72시간을 기록한 다큐 3일 등 여러 영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제작하였습니다. 아마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합성을 보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쿨리포터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스쿨리포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면접을 본 모든 대학교에서 빠짐없이 질문을 했던 가장 중요했던 활동입니다. 저는 총 4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중 길거리 캐스팅 상술에 관한 기사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내세웠다는 점이 면접위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었고 실제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점 또한 저의 생활기록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자소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원 동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학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학 공통문항이고 4번은 대학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4번에 초점을 두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4번 문항은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노력한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소재를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심도 있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다큐 3일이라는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와 그 과정, 그리고 깨달음과 앞으로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더욱 진실성이 담겨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있는 내용이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군요. 자, 면접 얘기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인적성 면접은 눈에 띄는 활동부터 도서, 수상기록 같은 작은 부분들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150개 정도의 예상 질문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공 도서를 읽으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 면접실 앞 책상에서 약 8분간 제시문을 숙지한 후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위원 2명과 함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인문계열 오전 제시문은 소셜미디어 혐오 표현 규제 법률에 관한 찬반 대립이었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을 채택하고 첫째, 표현의 자유, 둘째, 악용 가능성 이 2가지 근거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심문에서는 보통 딜레마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가, 또 채택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가, 반론에 반박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공 지식을 활용한 답변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의 대한 언론 역할과 과거 규제법률 악용에 의한 언론 억압 사례에 대해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면접위원께서는 이용자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자유에 대해 반론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법률 통과로 인한 자유의 역기능과 법률이 규제됨으로 인한 순기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순기능이 더 우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문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잘 좀 지켰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멋진 PD가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환경에서 빨리 그 꿈 이뤄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